발달 심리학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죠. cognition이라고 하는데, 인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아는 행위 또는 이해하는 능력, 알고 이해하는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하고 생각하고 자각하는 지각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우리가 코그니션 인지라고 하는데, 특별히 청소년기에 인지가 크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을 통해서 이제 성인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 청소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동년배 집단, 친구 집단을 한두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많은 만남과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때의 인지 능력이 많이 발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에 대한 접촉도 인지 능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볼 때, 비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속한다. Formal Operational Period라고 했는데, 비아제가 이제 주로 어린아이부터 사춘기까지 주로 인지발달, 아동발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비아제 인지발달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이 청소년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 최상위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한 논리적인 형식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형식적 조작기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추상적 명제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추상적인 명제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씩 이런 명제에 대해서 그 뜻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이 청소년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명제적 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틀을 주어지고 또 어떤 명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추상적인 이끌어내고 또 결론을 맺는 그런 논리 사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A는 B다. 또 C는 A다. 그러면 C는 B다. 뭐 이런 추론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춘기 청소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설 연역적 논리적 사고, 이것도 결국은 가설을 세워놓고 이를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가 이제 청소년기에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가설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구체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가 이제 성인에 앞서서 사춘기 청소년기에 이런 사고들이 크게 발달이 되는 것이죠. 조합적 추리 능력, 모든 경우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자가치라고 했는데 교재에 보면 아마 진자의 어떤 사례들을 들여놓고 있는데 아마 다음 장에 진자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진자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는데 사춘기 때 이 줄의 길이하고 또 추의 무게하고 추의 진동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 길고 추가 가벼운데 추의 진동이 빠르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줄이 길면은 추의 무게가 무거워야지 이것이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반대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조합적인 추리 능력, 이것저것 합산하고 조합해 볼 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사춘기면 충분히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또 형식적 조작 사고의 한계점도 있다. 이 형식적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 피아제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최고의 어떤 사고 능력인데 이런 그 형식적 사고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입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이런 형식적 조작 사고가 쉽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 아이들,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이런 형식적 조작 사고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고 능력도 개인별로 문화적으로 교육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이 형식적 조작 사고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윤리 도덕도 그런 면이 있고 이런 사고의 능력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사춘기 청소년기는 인지 발달이 특별히 많이 되는 단계인데 이런 인지 발달 단계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모든 문화에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더라. 그런 특성도 있더라. 차이도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에서 보면 미국의 청소년들도 이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한 아이들이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폭넓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 추상적인 사고, 세계적인 사고를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방금 진자의 어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줄의 길이와 추의 무게 조합에 따라 추의 진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줄이 짧은데 추도 가벼운데 느리게 간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청소년기의 언어 발달의 측면을 우리가 한번 보죠. 청소년기에 이제 뇌에 전두엽의 회백질이 이제 많아진다 그렇게 보는데 회백질이라는 것은 중추신경에서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특히 눈으로 볼 때 회백색을 띈다고 해서 회백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회백질이 많이 공급이 이제 되는 때가 청소년기인데 전두엽에 회백질이 많이 공급이 되어서 이제 이때가 청소년기가 회백질이 결정에 이르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뇌에 있어서 전두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두엽은 앞부분 가운데서도 이마처럼 아주 제일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뇌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이 전두엽의 뇌의 역할은 주로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전두엽은 아주 고등 인지 기능들, 운동 기능들, 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각작용들 이런 것들을 중추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에 이런 그 전두엽이나 전두엽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이 돼야지 우리 청소년기가 더욱더 지적 작용이나 정서적 작용이나 또 친구 관계나 모든 사회 인지 심리적인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두엽이나 전두엽이 올바르게 잘 발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들 또 임상적인 자료에서 보면 우리 어릴 때 전두엽이 손상을 입었거나 사고를 만났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 표현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 특별히 청소년기의 복잡한 지적 과제 수행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두엽 피질에서 전두엽 제일 앞부분이죠. 머리의 제일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인 과제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은 아주 치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전두엽은 여러 가지 감정, 정서 문제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다쳤다, 특별히 앞부분을 다쳤다 하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감정 표현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뇌를 다치면 안 되는데 전두엽이 반사회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가 물론 중요하고 또 청소년기의 언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사회적인 조막 능력이 이제 많이 발달되는데 이 사회적인 조막 능력이라는 표현은 청소년기에 드디어 내 중심이 아니고 아동까지는 나 중심이었는데 타인의 관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사회적 조막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친구는, 내 친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생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조막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능력이 청소년기에 많이 발달하고 직접 성숙도 많이 발달하고 특히 작문 능력이 크게 발달하는 것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이제 잘 쓸 수가 있고 크게 아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청소년기의 은유나 비유나 풍자 같은 그런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들, 은유적인 것, 비유적인 것,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 말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특히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 메신저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엔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들 만큼 청소년 언어들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문자를 줄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통신 언어들을 요즘의 청소년들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무엇보다도 많이 발달하는 청소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아중심성이라고 했는데 이 자아중심성은 특별히 지적 능력의 균형을 잃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될 때 자기 중심적이고 자의식이 과장이 되는 그런 기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 때는 아직도 성인과 다르게 성인 같으면
타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성인들은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청소년기에는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도 많고 영향도 많이 받고 유약성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영향을 친구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또 가정에서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받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상당히 자아가 자기 중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 가운데 데이비드 엘킨드라는 학자는 청소년기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상상적 청중이고 이미지너리 오디언스, 하나는 개인적 우화, 퍼스널 페이블이라고 했는데 이 상상적 청중이라는 개념은 우리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소년이 자의식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상상적 청중, 이마지너리 오디언스. 나는 특별하다.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쯤인가 이런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같은 그런 사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이런 생각들이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개인적 우화도 비슷한 그런 것이긴 한데 자신의 경험은 독특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누구에게서, 절대자에게서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아주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자아중심성입니다. 상상적 청중. 나는 뭔가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 옷을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아직까지 청소년기는 자기중심, 자아중심,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자아중심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의 사춘기, 청소년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성인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또 성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확장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좋은 경험, 좋은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관계성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영역의 몇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